지금 아직 헌재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그 이 대표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데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네.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정치 재판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늘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초기에는 뭐 초시계까지 재고 변론도 뭐 좀 못하게 막고 증인신문도 2시간에 한정해서 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탄핵 심판은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도 막 묵살하고 끌고 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은 변론 종결하면 한 주 내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했어요. 그 분들이,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론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졸속으로 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이 사실상의 사실관계의 쟁점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더해서 만에 하나 정말 지금 문영배 재판장이 예상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빨리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갔다면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건 결국 그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빨리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기각 선고도 못하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인 거죠.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네. 저것도 직무유기죠.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뭐 하여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떤 재판관의 성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해서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은 방금 의견과 동시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물리적으로 내일 아니면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갈 네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기일을 오늘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31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28일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31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 그 후반부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그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 그래요. 우리 저 국가가 아까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은 저는 공동의 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안 들다고 거기에 침뱉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저도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통상 변론 끝나고 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그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그 기간이 좀 많이면요 보통 원고 마감일까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입장에는 아마 4월 18일은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또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기각해서 허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가요. 여러분들 내일부터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이제 실시되는 만큼 여러 논란들이 좀 많은 여론조사들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분은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한 말씩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죠. 충청도요? 예. 아산시장 선거도 있고 충청도 지역이 아마 그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 충청도의 향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저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당에게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나 이런 그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서의 선거는 여권에게 비교적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별 선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부산 교육감 선거가 부산교육감이요? 일단은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외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패도 중요하고 네. 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진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제시장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제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전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귀책사유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제시에서는 한번 돌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 좀 갖고 있고 네. 나머지 구로구하고 담양은 여당 후보는 없고 대신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